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손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최신 소식을 가져왔어요. 5개나 되니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추경 예산이 12조 8천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예산이 다시 조정되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증액된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상위 10%에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3만원씩 추가 지원을 한다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7월 20일 날 지급이 시작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는데, 자,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 거주자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본인 명의로,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0일부터 9시부터 9월 12일 6시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반 국민은 1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은 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4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이 플러스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자는 5만원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아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라는 걸 주의해 주세요. 자, 주의하실 게 있는데,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돼서 이런 정부 카드사, 취업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2차 지급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서 10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국민의 90%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외에 고액 자산가를 제외시킨다는 거죠. 그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라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자, 항상 문자 확인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고요. 문자에 소비 쿠폰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발신처가 공식 기관인지 확인해 보시고, 공식 기관이다 하더라도 100% 사기라고 합니다. 꼭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도 혹시 제가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 그럴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했어요. 악성 앱 설치가 완료됐는데, 그럼 그때 중요한 것은 빠른 대처인데, 자, 바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에 24시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소비 쿠폰 관련 문제는 7월 중에 개선되는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가 만약에 클릭을 했다 실수로 그러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입력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기기에 기기 보안 점검 악성 앱을 삭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은행과 카드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계좌나 카드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즉시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동결 등 조치를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경기가 요즘 어렵죠. 가게 운영비 부담을 덜어둘 수 있는 이 정책을 놓치면 아까운 기회예요. 최근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로 인해 카페, 식당,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죠. 월세라도 조금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공재산, 예를 들어 공공건물과 부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공공재산, 예를 들어 공공 건물과 부지를 임차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지자체가 30% 감면을 결정하면 월 100만원 임대료가 7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일종으로 한정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임대료 감면과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면 지자체 공고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현재 입법이 예고 중이니 제가 의견을 받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이 다가왔죠. 폭염과 가뭄, 이것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특교세가 350억이 긴급 교부가 됐습니다. 이 자금은 취약계층의 생명 보호와 야외 근로자 물품 지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농가 및 가뭄 지원 지역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가 7월 10일에 있었어요. 그에 따라 신속히 집행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취약계층과 축산농가 등이 혜택을 이제 받는데 취약계층 지원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지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자체를 통해 냉방 물품, 선풍기, 에어컨 등을 지원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야외 근로자 물품은 건설과 배달은 너무 힘드시죠. 조경과 같은 야외 근로자는 염소, 쿨토시, 음료수 등 염소는 소금이에요. 폭염 예방 물품을 지자체로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늘막이 설치된다고 하네요. 공공장소, 버스 정류장, 공원 등에 그늘막이 설치된다고 하니 근무 중에 휴식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농가와 가뭄이 심각한 강원 지역을 위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가축 폐사와 농업을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부가 실시하는 5가지 지원책을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